1은행에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백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신용공급 메커니즘의 도입. 이는 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 뱅 오브 코리아 박.이 공식 발표한 충격적인 소식이다. 그렇다면 백런이란 무엇인가? 이는 특정 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소문이나 불안이 확산되면서 대중이 일제히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문제는 왜 한국은행이 이처럼 파국적인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했느냐는 점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불과 6일 전인 12월 8일 한국은행이 오히려 1조 5천억 원을 시장의 유동성으로 공급하는 정반대의 조치를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과연 한국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진실을 파헤치고 동시에 개인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 바로 시작하자. 우선 한국은행의 현재 정책 수단부터 살펴보자. 핵심은 별표 환매 조건 부채권 매입, RP 매입, 리퍼처스 어그리먼트, 별표이다. RP란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한국은행이 국채와 같은 고신용 자산을 매입한 뒤 일정 기간 후 다시 매도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다. 이는 담보가 확보된 초단기 대출에 해당한다. 이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 부모에게 일주일 기한으로 돈을 빌린다고 하자. 일주일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다시 더 큰 금액을 빌리는 상황이 반복된다. 명목상으로는 단기 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환없는 채무의 연장일 뿐이며 부채 규모는 점점 커진다. 현재 한국은행의 RP 정책이 바로 이러한 구조와 동일하다. 실제 수치는 위험한 확장을 명확히 보여준다. 2025년 1분기 RP 잔액은 5천억 원에 불과했으나 2분기에는 2조 원, 3분기에는 4조 5천억 원, 4분기에는 약 6조 5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과 8개월 만에 1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12월 8일 한국은행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채를 직접 매입했다는 점이다. 이는 만기 환매가 없는 영구적 통화 공급, 즉 사실상의 영구적 양적 완화, QE에 해당한다. 여기에 통화 승수, 머너테리 멀터플라이어,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기초 통화 1조 원은 금융 시스템을 통해 약 14배의 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한다. RP 잔액 6조 5천억 원 곱하기 쌓인 14약 91조 원, 국채 직접 매입 1조 5천억 원 곱하기 쌓인 14약 21조 원, 총 약 112조 원의 유동성이 시장에 풀린 셈이다.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80조 원 이상이 투입되었다. 이는 서울 강남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다. 경제 이론상 이러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발생하면 1. 금리는 하락하고 2.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며 3.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부동산은 상승했고 주식은 보합이지만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다. 이는 시장이 한국은행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은행의 과도한 통화 공급을 중대한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1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국채 20조 4천억 원을 순매도했다.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장기적인 경제 신뢰를 철회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PF, 프로젝트 퍼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다. 이들 PF 대출은 사실상 좀비 채권이 되었다. 2022년에 구조조정을 했다면 단순 수술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통화 완화로 문제를 미루는 길을 택했다. 2025년에 이르러 PF 사업자들은 이자만 지불하다 완전히 소진되었고 토지를 매각해도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이 공급한 80조 원의 유동성은 이 좀비 PF 채권에 의해 흡수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었다. 전 세계가 긴축과 구조조정에 나설 때 한국은 반대로 완화 정책을 택했다. 결과적으로 사업은 구제되었지만
부동산 버블과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동시에 상실했다.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해법은 명확하다. 첫째, 즉각적인 구조조정 회생 불가능한 PF 채권을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둘째, RP 매입의 단계적 축소 급격한 중단이 아닌 1년간 점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 셋째, 투명한 정보 공개 PF 손실 규모를 명확히 공개해야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한국은행은 뱅런 대비 긴급 신용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은행 붕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는 사실을 시장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과 같다. 2026년에 가능한 두 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문제를 계속 미루는 경우 2026년 상반기 국민연금 NPS 2. 국채 매입 일시적 안정 하반기 NPS 여력 고갈 외국인 자본 이탈 재개어 환율 1,500원 돌파 2027년 PF 부실 폭발 한국판 SVB 사태 가능성 최악의 경우 환율 1,600에서 1,700원 시나리오 2. 즉각적인 구조조정 2026년 상반기 대형 건설사 3에서 5곳 워크아웃 부동산 가격 10에서 15% 조정 하반기 외국인 신뢰 회복 환율 1,400원대 복귀 2027년 정상화 국면 진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결론은 단순하다. 지금 15%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미래의 50%의 재앙을 맞게 된다. 다만 정치 안보적 이유로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 대규모 선거 임박 RP 확대 중단, 최소 수준 유지, 글로벌 금융위기 동시 발생 단기 유동성 공급 플러스 구조조정 로드맵 공개의 안보 위기, 북핵 등 외환 보유액 활용, 환율 방어와 점진적 정상화 병행.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다음 5가지 핵심 지표를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 1. 국고채 10년물 금리 왜 중요한가? 이는 시장 신뢰도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온도계다. 임계치, 스레숄드는 별표 3.5% 별표이다. 이 수준을 상회하면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본격화되고 환율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대응 전략 3-4% 초과 자산의 20%를 USD로 보유 3-5% 초과 USD 비중 30에서 40%로 확대여 3-7% 초과 비상국면 해외 자산 비중 50%까지 확대 2. 원 달러 환율 USD KRW에 중요한가? 이는 한국 경제의 최후 방어선이다. 경고 구간 1차 경고 1,500원 2차 경고 1,550원 위험 구간 1,600원 대응 전략 1,500원 초과 필수 수입재 가격 급등 대비 생활 필수품 비축 1,550원 초과 해외 유학 여행 계획 재검토 1,600원 초과 현금 흐름 점검 및 고정비 축소 3. 한국은행 RP 잔해교에 중요한가? 이는 한국은행의 위기 인식 수준과 패닉 정도를 보여준다. 임계치 월간 2조 원 이상 증가 대응 전략 2조 원 초과 금융시장 불안 국면 진입 3조 원 초과 부동산 매도 시점 검토 5조 원 초과 위기 상황 현금 보유 최우선 4. 국민연금 NPS의 국채 매입 속도 왜 중요한가? 최후의 구원투수인 국민연금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임계치 국내 채권 비중 25% 초과 대응 전략 25% 근접 금리 재상승 가능성 대비 25% 초과 방어선 붕괴 개인별 자산 배분 전략 직접 수립 5. 뱅런 조짐 왜 중요한가? 가장 치명적인 신호다. 주요 신호 은행 예금 유출 관련 뉴스 저축은행 건전성 악화 보도 금융감독당국의 긴급점검 발표 대응 전략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 초과 자금 즉시 분산 현금 및 USD 유동성 확보 장기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 지연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현재도 한국은행은 통화를 발행하고 있고 PF라는 암세포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금리는 상승 중이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선택 1.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결과 2027년경 자산가치 최소 30% 증발 선택 2. 경제 대시보드를 주시하며 지금부터 대비한다.
결과 위기를 기회로 전환, 자산 방어 및 성장 가능 역사는 이를 증명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달러를 매수한 사람들, 2008년 위기 전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들, 2020년 코로나 국면에서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남들보다 단 6개월 먼저 움직였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민연금과의 650억 달러 규모 외환 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이는 단순히 말해 미래에 지급될 약 95조 원 규모의 연금 자금이 환율 방어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1인당 수백만 원, 쌓인 가구 기준 수천만 원의 연금 자산이 잠재적으로 소멸될 수 있다.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480원, 단 20원만 상승해도 1,500원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국민연금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650억 달러 스왑의 실체는 무엇이며 이는 우리의 연금 계좌에서 얼마를 가져가는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자.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이 은행에 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친구가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그는 지금은 없지만 개인연금에서 꺼내 빌려주겠다고 말한다. 당장은 문제없어 보인다. 그러나 20년 뒤 은퇴 시점에 연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현재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외환 보유액, 비상자금을 지키기 위해 국민연금, 미래의 자산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설명한다.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가 필요하니 한국은행에서 싸게 빌리는 것은 윈윈이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2024년에 별표 역대 최고 수익률 15% 별표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핵심은 두 가지다. 미국 증시의 급등, 원화의 14.01% 평가절하 해외 주식 수익률 32%, 해외 채권 14%라는 수치는 인상적이지만 실체는 다음과 같다. 비밀 1. 2024년 미국 증시는 역사적 랠리, S&P 500 플러스 23%, 나스닥 플러스 29%, AI 종목 100에서 200%, 비밀 2. 환율 효과 달러 기준 수익 20% 플러스 환율 효과 14% 원화 기준 34% 즉 32% 중 약 70%는 시장운, 약 30%는 환율 효과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연금의 수익 중 30%를 차지한 달러 강세를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사과나무에 물을 주면서 동시에 열매 맺을 가지를 자르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메커니즘이 바로 별표 외환 스왑, FX 스와프, 별표이다. 국민연금은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않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 빌림으로써 환율 상승을 억제한다. 이 스왑은 2022년 9월 100억 달러 현재 650억 달러 3년 만에 5배 만약 일시적 조치라면 왜 반복적으로 연장되는가? 중단하면 환율이 폭등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별표 전략적 환율 해지, 스트러티직 FX 해지, 별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대비한 보험이지만 대가가 따른다.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의 최대 15%까지 환율 해지를 허용한다. 이는 약 590억 달러, 86조 원 규모다. 의미는 명확하다. 환율이 아무리 상승해도 국민연금은 미리 약정한 환율로만 달러를 판다. 즉, 환율 상승 이익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다. 한 경제학자의 평가처럼 이는 보험료를 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 노르웨이와 캐나다는 대표적 성공 사례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는 환율 해지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연금은 수십 년 단위의 장기 투자이므로 환율 변동은 장기적으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는 연금의 목적을 단 하나로 규정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 축적, 연 3%만 사용 가능, 나머지 97%는 절대 불가침이다. 전쟁이 나도, 위기가 와도
환율이 폭등해도 건드리지 않는다. 이것이 장기 안정의 핵심이다. 반면 베트남 또는 한국의 연금법 1조를 보면 목적은 명확하다.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과 복지 증진, 환율 방어는 어디에도 없다. 일본 역시 2012년 아베노믹스 당시 GPIF를 동원해 엔화 약세를 유도했지만 IMF는 2024년 보고서에서 단호히 말했다. 단독 개입은 단기 효과에 그친다. 연금을 환율 방어에 사용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 낭비일 뿐이다. 노르웨이와 일본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은 세 가지다. 연금은 초장기 투자 기관이다. 단기 환율이나 경기 대응 수단이 아니다. 정부와 연금의 역할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 환율 방어는 중앙은행의 몫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일부를 양보해야 한다. 지금처럼 몰래 사용하고 은퇴 후에야 손실을 알게 되는 구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제 실제로 우리의 연금이 얼마나 잠재적으로 손실될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자. 정부가 환율 헤징을 기금 규모의 최대 15%, 즉 약 86조 원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하자. 환율이 단 20원만 상승해도 1,450원, 1,470원, 기금은 약 1조 7천억 원의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 이는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이다. 이를 가입자 2,25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7만 5천 원, 쌓인 가족 기준 3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작아 보이는가? 이는 단 1년치 수치다. 정책이 2년 지속되면 2026년까지 개인 15만 원, 가구 60만 원 손실, 환율이 50원 상승할 경우 2년 기준 개인 37만 원, 쌓인 가족 150만 원 손실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장기 복리 효과다. 첫 해의 일은 1조 7천억 원은 재투자되어 수십 년간 불어났을 자금이다. 이를 연 5% 복리, 30년으로 계산하면 총 손실은 약 95조 원에 달한다. 1인당 약 422만 원 손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65세 이후 월 연금 100만 원을 예상한다면 약 4개월치 연금이 사라지는 셈이다. 즉, 환율 방어 정책은 은퇴도 하기 전에 4개월 연금을 미리 깎아먹는 구조다. 연령대별로 보면 차이는 더 커진다. 30대, 납입 35년 약 600만 원 손실 40대, 약 400만 원 50대, 약 250만 원 심지어 60대 이상 수급자도 안전하지 않다. 수익률이 단 1%피 하락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 2050년, 연금이 중도에 20% 삭감될 위험이 생긴다. 최악의 시나리오, 정부가 FX 해지 규모를 650억 달러, 800억 달러로 확대할 경우 충분히 현실적, 해지 규모는 115조 원, 30년 복리 기준 1인당 약 800만 원, 즉 8개월치 연금이 증발한다.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환율이 급등하면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 연금 수익만 볼 수 있나? 이는 타당한 질문이다. 환율 방어는 특정 상황에서는 필요하다. 실질적인 외환위기 상황 환율이 1,700에서 1,800원으로 폭등하고 달러 조달이 막히면 전면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외환 보유액은 4,156억 달러, 세계 9위, 대외 순자산도 플러스다. 1997년 위기 당시 보유액은 39억 달러에 불과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단기 충격 완화 목적 정치, 지정학적 이벤트로 며칠간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 조치가 3년째 지속되고 최근엔 규모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이미 구조적 문제다. 모든 정책 수단이 실패했을 때 금리 인상, 재정 긴축, 구조개혁을 모두 시도한 후 마지막 수단이 연금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준금리는 이 5%, 재정 지출은 확대 중 구조개혁 논의조차 없다. 정부는 가장 쉬운 선택, 즉 국민연금을 먼저 꺼냈다. 결론은 명확하다. 환율 해지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1순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는 불가능하다. 현재 소득 대체율은 40%지만 2055년 고갈 시 3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퇴직 전 월급 500만원, 연금 150만원, 환율 정책 영향까지 반영되면 140만원. 서울에서 이는 극도로 빠듯한 수준이다. 연금은 반드시 3층 구조로 준비해야 한다. 1층, 국민연금, 의무, 2층, 퇴직연금, 개인연금, 투자형, 원금 보장 상품, 연이 3% 주식 ETF 장기투자, 30년 연 5에서 7% 예시, 월 50만원 곱하기 쌓인 30년, 연 2% 2억 4천만원, 연 7% 6억 1천만원 3층, 개인연금 계좌, 세제 혜택, 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활용, 개인 경제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한다. 대시보드 FX 스왑 한도 현재 650억 달러, 700억 달러 초과, 경고 800억 달러 초과, 위험 70억 달러 초과 시 이 3층 연금 즉시 강화 대시보드 연금 수익률 vs 환율에 연금 수익률 10%, 환율 플러스 5% 실질 플러스 5%, 연금 수익률 5%, 환율 플러스 10% 실질 5% 최악의 시나리오 2050년 고갈 대비 1. 70세까지 근무 2. 지방 이전으로 생활비 절감 3. 지금부터 저축 투자 확대 월 50만원 곱하기 쌓인 30년 약 4억 원, 연금 공백 보완 가능. 요약하면 2025년 12월 15일 정부는 선택했다. 국민의 연금으로 환율을 방어하겠다. 그리고 2026년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는 20에서 30년 후 개인 수백만원, 가구 수천만원의 연금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분기마다 FX 스왑 한도 점검 예 연말마다 연금 수익률 vs 환율 비교, 개인연금 계좌 개설 및 자동이체 설정. 정부는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다. 준비는 스스로 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우리가 처한 위치다. 둘째, 환율이 1,500원과 1,600원을 돌파할 경우 발생할 3가지 충격파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생존 전략이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서브스크라이브 앤드 라이크를 부탁드린다. 먼저 숫자부터 보자. 2025년 12월 19일 기준 원 달러 환율은 1,473원이다.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가? 2022년 9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당시 코스피 지수는 단 한 달 만에 12% 하락했다. 현재 우리는 그때보다 70원 이상 높은 수준에 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수치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라는 점이다. 코스피는 어떤 상황인가? 11월 초 사상 최고치 4,221포인트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4,000선 유지조차 버거운 상태다. 부정적 소문이나 정책 논란이 나올 때마다 3,900선으로 급락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어떠한가? 11월 한 달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인 14조 4,560억 원을 순매도했다. 여기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자. 한국 경제를 거대한 선박이라고 가정해보자. 갑판 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거대한 컨테이너가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선체 하부에서 새어나오는 물, 즉 외국인 자본 유출이라는 구멍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6년 총 영업이익 150조 원 이상이 예상된다. 환율이 10원만 상승해도 원화 기준 이익은 수천억 원 증가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여기 있다. 현재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약 3천조 원, 그중 별표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900조 원, 27% 별표이다. 비중은 27%에 불과하지만 시장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환율 급등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를 들어보자. 미국 투자자가 환율 1,300원일 때 삼성전자 주식 별표 1억 원, 약 77,000달러,
별표를 매수했다고 가정하자. 1년 후 주가가 20% 상승해 1억 2천만 원이 되었다. 겉으로는 수익률 20%다. 그러나 환율이 1,500원이라면 1억 2천만 원은 8만 달러에 불과하다. 실질 수익률은 별표 고작 4% 별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외국인 자본의 대탈출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경제에는 어떤 충격이 닥칠까? 총 3가지 충격파가 존재한다. 첫 번째 충격파, 공포성 도미노 매도, 패닉셀링, 100석짜리 극장에서 27석이 외국인 관객이라고 생각해보자. 영화가 잘 진행되다가 누군가 불이야 라고 외친다. 가장 무서운 것은 불이 아니라 출구로 몰려드는 혼란이다. 현재 코스피에서 외국인 비중은 27%, 2024년에 38% 대비 8% 감소했다. 아직은 질서 있게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환율이 1,500원을 넘는 순간 그 외침은 현실이 된다. 11월에 이미 순매도 14조 원, 1,500원을 돌파하면 월 20에서 30조 원 매도로 확대될 수 있다. 두 번째 충격파, 수입 물가 급등과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만 급등하는 현상이다. 월급 300만 원 가구를 가정해보자. 식비 80만 원, 연료비 20만 원, 전기요금 10만 원 모두 15% 인상되면 식비 92만 원, 연료비 23만 원, 전기요금 11만 원 매달 16만 원 추가 지출. 하지만 월급은 그대로다. 결국 외식, 소비, 여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 현상이 5천만 명에게 동시에 발생한다.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수입 물가는 15% 상승한다. 석유, 가스, 밀, 옥수수 등 소비재의 절반이 수입품이다. 소비가 줄면 내수 기업은 무너진다. CJ 제1제당, 이마트, 현대백화점의 매출이 감소하고 구조조정과 주가 급락이 뒤따른다. 세 번째 충격파, 외환 보유액 고갈 위험. 외환 보유액을 가정의 비상금 계좌에 비유해보자. 총 4,307억 달러 중 별표 94%, 4,047억 달러, 별표가 채권 등 묶인 자산이다. 즉시 쓸 수 있는 현금은 260억 달러뿐이다. 환율이 1,600원으로 오르면 정부는 매달 100억에서 20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 이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 기업 해외 차입금리 급등으로 이어진다. 바로 1997년 외환위기의 악순환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앙은행의 3장의 카드는 모두 독이 든 카드다. 환율 개입, 커브로 불끄깃 금리 인상, 심장병 환자에게 마라톤 시키기, 외환 규제 완화, 구멍난 욕조에 물 붓기. 문제는 유입이 적어서가 아니라 유출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모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경제가 버티려면 3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패드금리 3% 인하 가능성 30% 실패 시 환율 1,700원, 코스피 3,000 붕괴. AI 수요 폭증. 삼성 SK 이익 200조 원 가능성 55% 재정 100조 원 투입. 국채 급증 가능성 25% 세 조건 동시 충족 확률은 30% 곱하기 사인 55% 곱하기 사인 25% 약 4% 거의 기적이다.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생존 매뉴얼, 주간 점검 3대 지표. 환율 1,480원 3일 연속 돌파 시 적색 경보. 유통, 항공, 정유주 절반 이상 정리 자산의 30% 이상을 현금, MMF로 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유지. 비중 확대 금지. 외국인 월순매도 20조 원. 패닉 국면. 코스피 비중 축소. 미국 S&P 500 ETF, SPY, VO 또는 금 ETF로 이동. 외환 보유액 월 50억 달러 감소. 위기 모드 자산의 5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예금, MMF, 국채, 금, 국내 주식 20에서 30% 이하 대출, 부동산 투자 전면 보류. 오늘 우리는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경우의 현실을 살펴봤다. 2022년 9월,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단 한 달 만에 12% 손실을 입었다. 2025년 12월에 우리는 그보다 훨씬 위험한 지점에 서 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외자 의존 구조, 수입 물가 민감성,
내수 기업의 취약성이 동시에 폭발하는 경고 등이다. 준비한 사람만 살아남는다.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라. 환율 1480원, 외국인 순매도 20조 원, 외환 보유액 감소 이 세 가지를 매일 확인하라. 시장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율은 움직이고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부자 되는 법칙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란다.